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놀랐습니다. 예, 어, 캡틴 팀에 초대되어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캡틴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뉴스킨 사업에 음, 의미 있게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줌이다 보니까 전국 또 미국, 캐나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한국은 지금 저녁이면 미국은 또 새벽, 캐나다도 새벽일 수가 있죠. 이른 새벽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함께 이 공간에서 어,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함께 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이것저것 골고루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저것. 아시다시피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어, 그냥 함께 평범하게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평범한 아저씨가 인생을 좀 더 먼저 살아간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라색을 입었는데 이 보라색이 저는 그 서클 오브 엑셀런스 1 백만장자 인정을 받을 때 저희 김종숙 사장하고 둘이서 커플로 이 보라색 옷을 맞췄어요. 저희들이 무대에 설 것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이제 맞추러 갔거든요. 맞추면서 저희들은 뉴스킨 사업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이루어 놓은 것은 없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옷을 맞추면서 또 입어보고 또 가봉을 하러 가고 얼마나 기쁘고 설레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할 텐데 우선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뉴스킨 코리아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석세스 스토리라는 부분이 뜹니다. 여기에는 뉴스킨에서 성공한 서클 오브 엑셀런스 1, 서클 오브 엑셀런스 2, 서클 오브 엑셀런스 3, 서클 오브 엑셀런스 4 이 네 부류의 성공자들이 사진과 함께 본인이 어떻게 사업을 했으며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스토리를 아주 재미있게 써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뉴스킨 코리아의 서클 오브 엑셀런스 1 평균 연봉이 서클 오브 엑셀런스 1이 되게 되면은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연봉 1억 5천만 원인데 그 1억 5천만 원 이상 연봉을 현재 뉴스킨 코리아에 받고 있는 사람이 148명입니다. 백만장자라고 우리가 칭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에서 물론 백만장자를 연봉을 받고 그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킨에서 백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특별한 경력이나 특별한 자본이라든가 특별한 재능,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반의 세계에서 경쟁을 했더라면은 결국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뉴스킨의 세계에 와서 그들의 노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클러스 뭐 엑셀런스 1 백만장자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148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돼도 1억 5천만 원에 나올 것이고
60이 돼도 연봉 1억 5천만 원, 80이 돼도 1억 5천만 원, 100살이 돼도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은퇴한다 할지라도 연봉 1억 5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일반 사회에서의 1억 5천만 원 정도 연봉이라면 그들은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아마 그 액수에 맞는 걸맞는 노동력, 정신력, 체력 모든 것들을 아마 투자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그 직에서 끝날 적에는 그들이 받고 있는 연봉도 동시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뉴스킨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뤄놓는다면은 은퇴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이뤄놓고 나게 되면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되어진, 그야말로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되어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백만장자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뉴스킨 코리아에 현재 148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연봉 5억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뉴스킨 코리아에 35명이 있습니다. 35명이. 그들 역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벌써 올해 64살이 됐는데, 64살을 살아오는 과정에 저도 물론이고 제 친구들 주변을 보게 되면은, 인생을 살면서 기회를 잡지 않고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노력만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다,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 플러스 진정한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쏟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뉴스킨 백만장자처럼 완벽한 독립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뉴스킨은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회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가슴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대충 해서 성공할 일은 없습니다. 기왕 우리가 뉴스킨을 만났기 때문에 뉴스킨이 우리한테 준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한다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한 80%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뉴스킨 하면서 함께 접촉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뉴스킨 초보 시절은 현재 이 방에서 뉴스킨 세미나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심했고 내성적이었고 두려웠고, 뭐 어떻게 남 앞에 나서보지도 못했고,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보통 이하의 어떤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뉴스킨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루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밀리언 서클 백만장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옷을 저희 집사람과 둘이 이제 맞추러 가고 무대에 섰을 때 그 설레이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뉴스킨의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서 될 일이 없거든요. 뉴스킨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들은. 보십시오. 나이가 90이 돼도 연봉 1억 5천만 원이 나온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때쯤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후가 되기 때문에 연봉 1억 5천이 아니고 연봉 5억이 됐을 것이고 연봉이 10억이 됐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 뉴스킨을 임하는 기본 자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얼마나 매출을 많이 올리고 얼마나 리크루팅을 잘하고 얼마나 내가 좋은 인맥 관계를 갖고, 그 이전에 내가 바라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꿈을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뉴스킨을 대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보라색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나서 강의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끝도 단도 없거든요. 지금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스토리를 저는 이들의 스토리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 속에 있는 스토리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저는 읽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봤더니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진짜 부족한 것이 많았고 용기도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자기가 자기를 뛰어넘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겨냈더라고요. 어쨌든 이 스토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강의는 메타입니다. 뉴스킨 사업의 주력 제품입니다. 저는 이 메타라는 제품을 처음 지금 만났을 적에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이 아이템이 우리들한테 주게 될 미래의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확장되어 있을 모습, 또 이걸 통해서 건강해지게 될 여러 제품 전달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은 행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즐긴다는 것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내가 전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있었지. 저는 이것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킨의 기본적인 사업 개념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이제 메타 강의를 할 텐데 생로병사의 비밀 장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지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사람이 건강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모든 비밀이 결국 장에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장 밑에 제가 그림을 두 개를 해봤는데 하나는 이 그림이고 하나는 이 그림이거든요. 혹시 이 그림이 무슨 모양 닮았나요? 포기 배추, 김장 배추 포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번에 메타에 들어간 락토바실러스 플랜트룸 맞나요? 그 유산균이거든요. 그리고 야 이게 왜 배추와 관련돼 있을까 했는데 진짜로 배추와 관련돼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먼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강의 들으면 강의가 훨씬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김치를 담그면은 김치가 좀 시간이 지나면 새콤해지죠. 그리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치를 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새콤하게 하는 것을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김치가 발효되면 새콤해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전적인 개념은 맞습니다. 근데 발효를 누가 시킬까? 바로 김치를 담글 적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김치와 함께 버무러지죠. 거기에는 젓갈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뭐 배추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젓갈류의 일부 이 락토바실러스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혹시 이름 아시는 분? 내가 김민선 사장님.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름입니다. 플랜타름입니까? 맞습니다. 네. 영어가 좀 잘하는데 좀 그러네.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름이라는데 이게 우리 메타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김장, 배추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식재료를 통해서 김치한 게 버무러지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 유산균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김치는 부패해 버립니다. 부패하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균이 들어가면서부터 김치는 김치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균이 김치에서 주로 젓갈류에 일부 들어있거든요. 이 본래는 젓갈류에. 우리 김치에 젓갈을 넣지 않습니까? 젓갈을 넣지 않으면 김치가 발효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젓갈류에 있는 유산균이 김치, 배추 속에 들어와서 이들의 주 먹이는 마늘과 양파와 이런 것들, 배추의 섬유질 이런 것들이 이 균의 주 먹입니다. 이게 대사작용을 하는 과정에 그들이 분비해낸 물질이 젖산을 분비해냅니다. 그거에 신맛이 나는 거야. 그 신맛이 배추를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배추 전체가 새콤한 맛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맛은 본래 배추 속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습니다. 본래 균들이. 그 균들을
젖산이라고 한 이 신맛이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김치로서 썩지 않고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김치라고 해서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좀 이따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세포가 분열되어지잖아요. 분열되어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립니다. 생로병사라는 것은 세포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세포가 얼마나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분열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세포의 수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보통 세포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그 세포마다 수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3개월짜리, 어떤 것은 6개월짜리, 어떤 것은 2시간짜리도 있습니다. 본인이 분포 위치에 있는 곳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어쨌든 세포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할 적에 건강하지 못한 세포로 분열되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병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90일을 생존해야 될 세포가 90일을 생존하지 못하고 60일밖에 생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세포를 분열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를 결정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인체 구조를 한번 봐볼게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물론 세포 수는 정확히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좀 작고요. 성인도 덩치의 크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약 60조 개 정도의 세포를 우리 모든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조직이 되고 장기가 되고 인체가 되어집니다. 그럼 세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세포의 생명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 화면에는 김인 사장님 보이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세포의 생명과 기능 부분 맞나요? 네. 네, 우리가 섭취한 모든 음식물로 우리가 선택하고 장에서 분해하고 흡수한 영양분, 세포로 전달. 세포는 전달된 영양분의 질과 양만큼만 기능, 세포의 건강, 세포의 수명, 세포의 분열. 그렇죠. 우리 몸은 이렇게 좀 결국 세포 하나가 건강하면 내 몸이 전체 건강한 것이거든요. 세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세포의 생명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세포는 굉장히 다양한 영양 성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 영양 성분들은 음식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했느냐, 또 이 선택한 영양 성분들이 음식물들이 장에서 얼만큼 분해됐느냐, 또 분해된 영양 성분들이 얼만큼 흡수가 됐느냐, 또 흡수된 영양 성분들이 얼만큼 세포로 전달됐고, 또 전달된 영양 성분이 우리 세포에서 얼만큼 생체에 이용됐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건강과 세포 수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만큼 우리 몸은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메타는 이제 그 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그 장을 이렇게 단면으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장을 보게 되면 융털돌기가 있고 주름이 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빨간색과 그 바로 뒷면에 있는 부분이 장 점막이죠. 장 점막이 있고 융털돌기가 있는데 이 융털돌기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또 자그마한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을 통해서 잘게 분해된 영양 성분과 기타 수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들이 결국 우리 세포로 전달돼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되죠. 자, 소장의 길이는 약 7m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건 김미선 선생님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소장의 길이 약 7m.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세포 중 80%가 장 점막에 분포. 장내 세균의 총수 100조 마리, 약 2kg. 장내 내용물의 약 30에서 50%가 세균. 유익균과 중간균과 유해균. 중간균은 큰 세력으로 이동. 유익균과 유해균의 황금 비율 85대 15. 여기를 보면 대충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몸에서 면역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없으면은 우리는 바로 세균에 감염돼서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는 기능을 가진 곳이 면역세포입니다. 그 면역세포가 장 속에 위점막에, 장 점막에 80%가 있습니다. 왜 장에, 아니 피부에 있고 뇌에 있고 심장에 이게 이런 그 면역세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생뚱맞게 장애가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 중에 80%가 있을까? 라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은 군인들은 적과 대치하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 가장 군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김 인사님? 강원도인가요? 위쪽이죠? 휴전선이죠, 휴전선. 네. 휴전선입니다. 적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배치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면역 기능을 가장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적군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장입니다. 장이 우리 면역 기능을 가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는 우리 전체 면역 세포 중에 80%를 여기다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장내에는 세균의 수가 약 100조가, 우리는 이제 장내 균이나 세균이라고 그러는데 본래는 그걸 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박테리아, 영어로는 박테리아라고 부르죠. 2kg 정도의 무게입니다. 대단하죠. 거기 한 3근 정도의, 3근 반 정도의 무게가 미생물의 무게입니다. 여기 우리 장 속에 어마어마한 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장 내용물 중에서 30회, 어떤 사람의 50% 정도가 세균으로 이제 부피로 이제 분포되어 있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항균 비율은 85대 15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이전에 아이들의 장의 상태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익한 균이 85%, 유해한 균이 15% 정도. 그러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식생활 문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비율이 점점 떨어지죠. 이제 어른이 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균이 80% 정도, 좋은 균이 20% 정도밖에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서부터 우리 몸에 전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쨌든 기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해균과 유익균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죠.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 이게 눈들이 있어요. 좀비처럼 생겼는데 이게 유해한 균입니다. 이게 장 내부이거든요. 장입니다. 장 속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유해한 균들이 보통 어른들이라면 유해한 균들이 전체 균줄 중에서 한 60, 70% 혹은 70,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물들 중에서 주로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사는 주로 먹이로 합니다. 패스트푸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부분의 음식들을 주 먹이로 삼고 있는데 이들이 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먹이활동, 생명활동을 하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를 내보내는데 이때 내보내는 것이 독소입니다. 독성 단백질이거든요.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본래 사막에서 고기가 사막에서는요, 여러분들 뷔페도 냄새가 안 나는 거 아시죠? 사막에서 더운 데서는 사막에서 말이 죽었으면 냄새가 나던가요? 안 나는 거예요. 거기는 세균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온의 상태에서 어떤 그 음식물이 썩거나 고기가 썩으면 냄새가 나죠. 단백질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먹고 그걸 분해시키면서 그들이 생명활동을 하면서 내 부모들 이 독소들이 내는 그 냄새가 우리가 썩은 냄새라고 우리 표현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소를 내뿜는다. 이 독소를. 또 두 번째, 이 안 좋은 균들을 또 뭘 하냐 했더니 아시겠지만 융털돌기 이 점막도 사실은 단백질이거든요. 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먹입니다. 이걸 팍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점막이 빵꾸 나는 거예요. 장 점막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면역세포의 80%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또 면역세포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굉장히 많은 그 균들이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이들이 내뿜어내는 독성 단백질이 기생충을 또 다른 기생충들을 번식시킨다는 사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진짜로 우리 체내로 흡수돼야 될 영양 성분이 흡수되지를 못하고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똥이 돼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읽어줘요. 박주환 사장님께서 유해균들이 하는 일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유해균들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 강한 독성 물질을 생산한다. 장 점막을 파괴하여 염증이 생기고 면역세포를 파괴하여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긴다. 장벽이 얇아져서 강한 독성 물질이 과다 흡수되고 염증 물질이 많이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몸 전체의 세포에 공급, 세포를 산화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세포를 산화시킨다라고 그랬거든. 산화시킨다는 뭐냐면 세포가 약해져 있다. 세포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 우리 몸 전체 모든 세포가 이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독성분이라는 것은 간에서 해독하는데 간이 해독하는 수치를 넘어버리게 되면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몸 전체로 독이 퍼져버리거든요. 독성 단백질이. 그러면은 우리 세포는요, 그 산소를 통해서도 우리 활성산소가 발생되지만은 세포가 나약해질 적에 굉장히 그 건강하지 않는 세포는 자체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바로 세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장에서 흡수된 독이거든요. 활성산소 굉장히 많이 생성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 독성 물질이. 그 다음에 옆에 그림을 보죠. 유익한 균들을 한번 봐볼까요? 보시게 되면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음식물 속에 들어있던 영양 성분이었잖아요. 이거 흡수가 안 되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유익한 균이 이걸 분해시키죠. 분해시켜가지고 어디로 합니까? 융털돌기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파괴됐던 안 좋은 균들이 이 융털돌기를 파괴시켰잖아요. 근데 유익한 균들이 이걸 다시 복구시키잖아요. 또 유해한 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익한 균들은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민수 선생님 읽으시겠어요? 유익균? 유익균들은 섬유질과 탄수화물 등 각종 영양 성분을 분해하여 체내에 흡수를 하게 하고 손상된 장 내벽을 복구하고 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해독 작용을 하고 유산균들이 생산해내는 대사물질인 젖산이 유해균을 사멸하여 유해균의 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이제 한번 주목할게요. 아까 제가 배추를 보여줬죠. 배추 모양이 맨 처음에. 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보여줬죠. 바로 이 젖산, 이 유산균이 생산해내는 대사물질이 젖산이 생산, 이게 pH 농도가 약산성입니다. 산성이에요. 산성이다 보니까 유해한 균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무좀균이 어디에 죽죠? 식초를 발라놓으면 죽잖아요. 이 안 좋은 균들은 알칼리에 번식을 잘합니다. 알칼리성에 번식을 잘하죠. 그러나 산성에는 번식을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유해한 균들은 알칼리에 강합니다. 알칼리성에. 단백질은 알칼리 성분들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먹었던 이 유익한 균들은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지 섬유질과 탄수화물 등을 각종 이것을 이제 주 먹이로 삼고 있는데 이들이 그 먹이 활동을 하면서 배출해낸 성분이 젖산을 배출해냅니다. 이것은 pH 농도가 산성 4.5에서 7까지 정도의 산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이게 소장은 이들에 의해서 산성 상태를 유지할수록 좋은 균들은 확장이 되어지고 안 좋은 균들은 사멸되어지는 사멸되어지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유익균과 유해균들의 기능들이거든요.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의 기능의 환경의 문제로 생기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에 질병이 실제 이것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거든요. 이 줄친 부분을 박주환 사님이 읽으시겠습니까? 네. 특히 서구화된 식생활을 장내에 염증성 물질을 생산하는 유해균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염증성 장질환, 가민성 장증후군,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천식, 노화, 인지기능 저하, 근감소증, 비만, 당뇨, 지방간, 우울증, 치매, 자폐증, ADHD, 조현병, 대장암 등 각종 종양질환,
항생제 유발 장형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음식과 장내 미생물을 상관관계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내 세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이 과민성 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대장암은 물론 비만,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동시에 우울증, 치매, 자폐증, 파킨슨병 등 뇌신경 질환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걸릴 수 있는 모든 병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죠. 장에 무엇 때문에 이 병이 만들어지죠? 두 가지 원인입니다. 두 가지 원인. 장에서 분해되고 흡수돼야 될 영양 성분들이 흡수되지 못해서 세포가 생명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장에서 영양 성분들이 분해되고 흡수되지 못하느냐? 유해양균들이 분해시키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내버리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유해양균들이 생명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독성 단백질이 체내로 흡수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생명 활동을 하는 과정에 면역 세포를 파괴시켜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면역 세포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독일의 학자가 발표한 것인데,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코로나에 강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석했더니 공통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은 발효된 김치를 먹더라. 이와 비슷하게 고춧가루를 넣지 않지만 독일에도 양배추로 만든 김치, 흰김치를 먹더라는 사실이거든요. 발효된. 바로 이 유산균들이 장에 많이 서식하면서 안 좋은 균들을 많이 사멸시켜가지고 장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코로나와 같은 적들을 방어해내더라는 사실이거든요. 방어해내더라. 아시겠지만은 저기 미국이라든가 유럽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죽었거든요. 같은 코로나인데 왜 그랬을까요? 장에 면역세포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식단 자체가 유해양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잖아요. 고기, 지방, 뭐 패스트푸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 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생겨난 모든 병은 바로 장에서 출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 자, 여기에 메타를 발표하면서 뉴스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했습니다. 뉴스킨의 연구 방향. 문제 해결을 위해 증상 징후보다는 근본 원인에 집중한다고 그랬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의 근본 원인부터 집중적으로 조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메타가 바로 근본 원인에 집중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 뉴스킨에서 빠만에서 나온 모든 제품은 메타를 보조하는 식품으로 저는 일단은 정의하고 싶어요. 메타를 보조하는 식품입니다. 메타가 주가 되어지는 거야. 메타를 통해서 우리 몸의 장에 독성 물질이 발생되지 않고 장에서 좋은 영양 성분들이 잘 분해돼서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이게 건강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자, 이제 우리 메타에 들어가는 세 가지 균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락토바실러스 플랜티룸, 아까 배추 모양을 했던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균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균은 특히 피부 보습과 피부 가려움증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피부 보습과 피부 가려움증. 또 락토바실러스 플랜티룸은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페닐 젖산을 만들어내는데, 대사 과정. 그러니까 그들이 먹이 활동, 생명 활동을 하고 나서 만들어낸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대사 과정에 만들어낸 부산물이 바로 페닐 젖산인데 만들었는데, 이 페닐 젖산이라는 것이 pH 농도가 산입니다. 산. 이게 바로 식중독균을 죽이고요, 살모넬라균을 죽이고 유해균을 살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 이 균은 메타에 있는 이 균은 우리나라 김치에서 추출한 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트롬입니다. 이게 우리 김치에서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유익한 균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이거 특허 유산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특히 아토피와 알레르기, 면역 체계, 콜레스테롤 저하, 그리고 비만을 완화시키는 데 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람노소스는. 또 세 번째가 바로 주로 대장에서 서식, 이 부분은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김인사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주로 대장의 서식, 장, 손상 억제, 인슐린 저항성 개선, 유당 소화, 염증 완화. 인슐린 완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다. 이것은 당뇨병 환자들한테 대단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고, 유당, 우유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꼬르꼬르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우유를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장에 있는 염증을 정상으로 완화시켜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유익한 균들이 우리 장에서 약간의 시간 한 달 정도 이게 우리가 우리 메타를 먹게 되면은 자리를 완전히 잡거든요. 한 달 정도 먹게 되면은 그야말로 황금 비율의 상태가 유지되어집니다. 유익한 균의 85, 유해한 균 15%. 이 상태는요, 유치원 가기 전까지 어린아이의 상태, 장의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한테 특별한 경우 제어서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암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린아이한테 병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까 지금 장의 상태가 완벽하다 보니까 이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 병이 발생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 결국은 아까 전 페이지에 얘기했던 이 모든 병들이 이제 유발되기 시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는 아시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아까 세 가지 유익한 균들이 왕성하게 먹이 활동, 생명 활동 하려면은 그들이 필요한 먹이를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락토스 파우더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유산균들이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균들을 넣어주다 보니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합니다. 이게 분열의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 균들의 분열 속도는. 그래가지고 그들이 장에 있는 산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안 좋은 균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먹이를 넣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가지고 이 유익한 균들은 먹이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 활동을. 그걸로는 부족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그들의 생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지만은 특별히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따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충분하게 건강하게 생명 활동할 수 있도록,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메타엔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 이 락토스 파우더를 넣었을 경우에 그들이 분열되는 속도들입니다. 약 30분이 되기 되면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은 속도로 분열되어 버리다 보니까 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를 먹고 나면은 바로 효과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졸린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으면 사람 피곤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만성피로 증후군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몸 전체 세포 하나하나가 약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간세포 가장 많이 약해지거든요. 간세포가 안 좋게 되면 피부 색깔이 좀 안 좋아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로 약을 좀 복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졸림 현상이 많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들이 깨끗이 정화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가장 먼저 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산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음에 설명하게 될 안토시안이라는 퍼플 브랜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균과 그들이 또 왕성하게 생육하고 생명 활동할 수 있는 먹이까지 함께 내다 보니까 장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우리 장을 유산균만 넣어주면 되는데 왜 여기에 퍼플 브랜드를 넣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제품을 봐도 유산균 제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경우는 없거든요. 이번에 빠마리스 뭐냐면 원인에 집중한다고 그랬어요. 원인.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무엇 때문에 약해져 있습니까? 현재? 김 이사님?
장, 장에서 흡수된 염증 물질과 장에서 흡수된 독한 단백질이 우리 몸을 세포 하나를 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세포 하나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세포 하나하나에 해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을 빨리 해독하고 세포 하나를 해독을 해야 세포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상태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자세포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몸 전체의 세포가 건강이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다면 만병의 근원이 동시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 이 원인에서 출발했다면은 만병을 통치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원인을 제거한다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메탈을 먹고 변이 좋게 나온다. 이 부분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변이 좋습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진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미 우리 몸이 활성산소로 가득 차 있는 모든 세포를 빠른 속도로 정화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병을 빨리 이겨내고 다시 유치원생 정도의 건강한 상태에 우리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거든요. 자, 퍼플 브랜드는 아시겠지만은 약 40여 종의 자색 식물에서 4가지의 원료를 찾아냈죠. 4가지 원료를.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 원료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에서 뽑아낸 주성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봤습니다. 안토시아닌 뭘까? 안토시아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안토시아닌 뭔지. 일반인들이 보통 안토시아닌을 하루에 25mg 정도 평소에 식생활을 통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토시아닌, 일반인들이 먹는 안토시아닌 10배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왜 이걸 넣었을까? 안토시아닌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 그것도 퍼플 브랜드를 통해서 안토시아닌을 넣었을까? 사실 안토시아닌은 퍼플 브랜드에 가장 많습니다. 자색 식물에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안토시아닌이 하는 일을 쭉 봐. 안토시아닌은 유해균을 억제한다. 안토시아닌은 유해균을 억제한다. 안토시아닌은 유해균을 사멸시키고 정식을 또 억제한다. 안토시아닌은 유해균을 억제한다. 장내에서 아까 그 유산균들이 분비된 젖산을 통해서 유해양균들이 죽기도 하지만은 안토시아닌 자체가 유해양균들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유해양균들을 죽이는 거예요. 장내 환경이 2가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화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안토시아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안토시아닌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저 백과사전을 제가 이제 발췌한 건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박전사님,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의 구조. 안토시아닌은 꽃이나 과실 등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색소를 말한다. 수소 이온 농도에 따라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등을 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과로 주목받는 물질인데 항산화 효과는 말 그대로 산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산화는 세포의 산화를 뜻한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지금까지 이제 그 항산화 물질로서는 안토시아닌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거든요. 항산화는 뭡니까? 우리 몸이 그 세포 하나하나가 안 좋은 상태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우리 활성산소를 99%는 사용하고 나머지 1% 정도가 산소 독으로서 세포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포가 약하게 되면 세포 스스로가 산소 독을 또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이 안토시아닌이에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효능은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작용을 했습니다. 노화 방지. 세포가 이것도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사진 때문에. 김인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작용, 세포가 노화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타민 계열, 카로틴 계열,
셀레늄 또는 토코페롤 계열 등의 항산화제 중에서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2번 여기 세포가 노화하는 과정에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면 세포가 노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활성산소요. 노화하는 과정에 스스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해독하는 것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시겠어요? 시력 개선 효과, 쭉. 혈관 질환 예방과 개선 효과, 소염 및 살균 작용, 인슐린 생성량을 높이는 작용, 항당뇨, 항암 작용.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실은 그 장에서 발생된 독과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생체 이용이 안 됨으로 인해 가서 생겨난 우리 세포들의 부실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병이 걸리는 상태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에요. 정상화시키는 것이 안토시아닌이 그걸 정상화시키고 또 장이 생태계가 정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먹는 영양제가 빨리 분해돼서 그대로 흡수가 되어지고 흡수되어진 영양 성분들이 빠른 상태로 우리 몸에 생체 이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을 먹고 나면은 얼굴이 작아졌다, 부피가 붓기가 빠졌다, 허리띠가 헐렁헐렁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시겠지만은 세포가 보시라면은 세포 주변에 세포 외 수분비가 높습니다. 세포로 들어가야 될 물질들이 세포가 고장나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영양 물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 활동하게 되면 다시 붓기가 빠지 않습니까? 메탈을 먹고 나서 가장 많은 효과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붓기가 빠졌다, 손발이 가늘어졌다, 허리가 가늘어졌다, 얼굴이 작아졌다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포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다 보니까 세포 외 수분비들이 다시 세포로 들어와서 세포가 정상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세포가 건강해지다 보니까는 근본적으로 세포의 건강 상태가 유지되어 버린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병 자체가 원인 자체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거 어떤 병을 가졌든 간에 아토피든 암이든 뇌질환이든 뭐 다 관여 있다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뭐 모든 치매에서부터 뇌질환, 뭐 당뇨, 비만 모든 것들이 결국 모든 원인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안토시아닌과 아까 우리 메타에 들어있는 유산균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우리 몸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바로 이 부분들이죠. 독특한 퍼플 브랜드, 이게 또 6X 공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이것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신 분은 알 거야. 이것은요, 우리가 먹게 되면 소장에서 분해됨이 없이 그대로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토시아닌 그 색깔 보셨나요? 퍼플 브랜드 색깔 보셨나요? 굉장히 강한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요, 우리 몸에 이게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 색깔은요, 똥 색깔은요, 보라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색깔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색으로 안 나옵니다. 이 보라색이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체내에 그대로 흡수되어져 가지고 생체에서 활용되고 나머지는 정화되고 소변으로 배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소변으로.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 퍼플 브랜드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에이지락 기술과 6X 공정 과정을 통해서 가장 미립한, 가장 작은 상태로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흡수가 굉장히 빨리 흡수되어지고 생체 이용이 굉장히 빨리 되고 세포가 빨리 정화되고 세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미 병으로 진행하려고 있는 세포들이라든가 이미 병으로 진행되어 있는 상태도 동시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병의 근원이 장이라고 그랬다면은 생로병사의 비밀이 장이라고 그랬다면은 그 만병의 근원과 생로병사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메타에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그 수많은 백만장자들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연봉 1억 5천이 되고 연봉 5억이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뉴스키는 상속이 3대라고 하는데 대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3대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수가 없습니다.
대수를 제한하지 않고 1대, 2대, 3대, 10대, 20대까지 세사가 존재하는 한 내 어카운트는 영원히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부,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속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모든 기업의 부를 일으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핵심적인 제품의 품질력입니다. 삼성이 삼성다운 것은 경쟁할 수 없는 품질입니다. 애플이 애플다운 것은 뭡니까? 경쟁할 수 없는 품질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제품이 가진 특성과 품질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메타야말로 진짜로 앞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백만장자, 지금 현재 뉴스킨의 코리아에 148명의 밀리언에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준 백만장자가 500명이더라고요. 백만장자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 500명, 뉴스킨 코리아에. 조만간 백만장자가 될 사람이 500명이나 지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업에서 이런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이게 기회라면요, 여러분들 물불 가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섞여 있지만 뉴스킨은 또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저는 제품 전달이 곧 리크루팅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품 자체가 리크루팅이에요. 제품 자체가. 또 상담이 또 리크루팅입니다. 초대가 리크루팅입니다. 메타의 우리가 신제품 LTO, 신제품 LTO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얼마큼 가장 많은 메타를 전달했느냐로 앞으로 우리들의 리크루팅의 확장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뉴스킨 코리아가 신제품들이 항상 이런 상태로 런칭되어 왔었거든요. 쭉쭉. 이 신제품에 나는 이걸 가지고 사업자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걸 가지고 뭘 많이 만들었다라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메타지금 BR당 10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10세트를 다 소화시키겠다 라고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소화되잖아요. 아시겠지만은 10세트가 나중에 본판매 때 20세트가 되고 100세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 10월달,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달에 있게 될 선판매 때 우리들한테 주어진 10세트씩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소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이제 메타가 본판매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사업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사업의 질이 달라지고 사업의 속도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확장 속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굉장히 큰 뉴스킨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뉴스킨 코리아가 가장 먼저 이 메타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모든 제품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고 메타와 더불어서 나머지 것은 보조 제품이라고 여러분들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와 함께 TR을 한다? 아마 TR 효과가 두세 배는 더 좋아질걸요. 3개월을 먹어야 체중이 만약에 한 7kg가 빠졌다고 한다면 1개월만 먹어도 7kg 정도 빠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장의 환경이 개선되어지게 되면 기타 다른 제품들이 효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메타와 함께 유스펜을 먹는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건강해질 겁니다. 이 영양성분 자체가 그대로 장에서 흡수되어져 가지고 생체 모든 세포에 그대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유스펜 3 속에 들어있는 이 영양성분은 대단한 것들인데 장에서 분해가 덜 되지 않습니까? 유해한균들이 많다 보니까. 또 간이 독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간에서 그 영양소를 분해하고 합성하는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포 속으로 영양성분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먹었지만은 100이라는 영양 수치를 먹었지만 실제 세포한테 들어오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메타를 함께 먹는다면은 100이라는 영양 상태가 100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야. 메타와 함께 뉴스킨 화장품 쓴다면은 얼굴에 주름, 기미, 피부 탄력 모든 것들이 두세 배는 빨리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부도 세포거든요. 다가 예외는 없습니다. 피부도 세포거든요. 그래서 모든 몸이 깨끗하게 독으로부터 정화가 되어지니까 메탈을 먹었을 적에 바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얼굴이 맑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굴이 맑아졌다. 얼굴이 작아지고 맑아졌다.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포가 중독이 돼 있을 적에는 좀 거무둥둥 10% 둥둥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이 해독되니까 얼굴이 혈색이 돌고 하얘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잠깐 10일 정도는 먹고 들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 메타가 특히 우리는 뉴스킨 사업과 파마리 사업하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파마리스를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먹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된다면 얼마큼 빨리 효과가 있고 이 파급되는 속도, 제품이 전달되는 속도,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큼 많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도 서클 오브 엑셀런스 1 나도 백만장자가 되겠다. 백만장자가 되면은 나도 이 보라색을 입고 한번 집사람과 같이 이런 무대에 올라서 고고 춤을 한번 춰볼까라고 한다든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들. 그 계산망측한 그런 생각들 이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규칙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인데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연출을 못합니까? 연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 어쨌든 뭐 그래서 현대 과학은 만병의 근원이 사실은 장내 생태계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장 큰 미래 산업 중에 하나가 장을 다스리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업입니다. 여러 가지 학술지에서 이제 게놈, 제2의 게놈, 마이크로바이옴 이걸 가지고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뉴스킨은 메타랑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선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스킨 만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다 백만장자 될 수 있습니다. 기왕 뉴스킨을 했던 거 지금 백만장자 됐던 사람들만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게을러 가지고 안 하면은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공평하긴 한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이 성공 못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만난 거 그냥 얼굴에 철판 좀 깔고 또 간은 이제 그 장롱 속에다 좀 넣어놓고 집을 나오는 거예요. 좀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할 적에는. 어떤 일인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들 볼 때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체면 자존심은요. 성공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이거든요. 체면 자존심 다 차리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거든요. 뉴스킨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고 소심하고 체면 자존심 다 따르는 사람은요.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설명을 이렇게 두서없이 했는데 여러분들 BR 2000 시대이고 또 한 가지는 BR 2000이 아니랄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10세트 무조건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다 소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4월 때까지 또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10세트 했는데 나만 못했다. 그러면 조금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좀이. 어쨌든 그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됩니다. 좀 지기 싫어하는 근성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설명했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만장자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자식한테 그대로 상속이 되어지는 연봉 1억 5천 1억 5천이 5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148명이 있습니다. 예비 백만장자가 현재 준 백만장자 백만장자 턱걸이 하나만 다 백만장이 될 사람이 현재 뉴스킨콜에 5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도 여기다 이름 하나 올리고 내 사진 하나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해낼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